예, 3장 장기 경제 성장입니다. 장기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제목을 우리가 보기 전에 거시경제학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거시경제학은 굉장히 다양한 주제, 굉장히 다양한 어떤 국가 경제의 모습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장도 우리가 관찰하고요. 노동시장, 금융시장 등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관찰을 합니다. 어떨 때는 물가를 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국민들의 평균적인 소득을 보기도 하고 소득 불평등은 왜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다 보는 매우 방대한 영역이긴 하지만 거시경제학을 거시경제학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제가 이번 학기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매크로라고 하는 것은 크게 장기 경제 성장과 롱런 이코노믹 그로스라고 하는 주제와 이코노믹 그로스라고 하는 주제와 비교적 이건 장기에 일어나는 현상이겠죠. 50년, 짧게는 적어도 2, 30년. 그다음에 또 하나의 주제는 거시경제학에서 다루는 short run 단기입니다. short run business cycle이라고 불러요. 단기 경기 변동. 그래서 우리가 중간 시험 전에는 주로 장기적인 현상, 경제가 지속적으로 소득 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볼 것이고 이제 후반부에는 단기 경기 변동이 왜 나타나는가? 지금 우리는 어, 리세션 상태에 들어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부터 리세션 상태에 들어갔다고 거시경제학하고 중급 거시경제학 강의하면서 지난 학기에 거시경제학 강의했고 중급 거시경제학이라는 이제 과목도 강의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학생들한테 작년 하반기부터 그 경기 침체 리세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물론 정부에서는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좀 더 완곡한 표현을 썼지만 어, 지금은 그 리세션 상태에서 나오질 못했고 연초에 리세션 상태에서 나올 수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한 이슈들 우리가 갑작스럽게 소득 수준이 경제 활동 전반적인 경제 활동 지표가 이렇게 작년 가을부터 쭉 떨어지다가 올해 초에 이렇게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급격히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직 데이터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요.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지금 예단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우리가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는 데이터가 거시경제 데이터가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주가, 금리 이런 것들이죠. 이거는 매일매일 우리가 관찰할 수 있고 주가 금리는 심지어 뭐 분단위, 초단위까지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장기적인 현상으로 경제 성장을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단기 경기 변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게 단기 경기 변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고 했었는데요. 제 생각엔 우리가 이제 지금 겪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이 어느 정도 좀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경기 변동에서 저점쯤에 도달했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가 경제가 지금 이렇게 하강 국면으로 들어가서 리세션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저점에 도달한 다음에 다시 반등하는 시점쯤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훨씬 더 경기 변동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지금 많이들 논의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 네, 기본 재난소득이라고 하든가요? 그런 이슈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많이 아쉬운 거는 우리가 과거에 이러한 정책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정말 이 정책이 어떤 효과가 날지에 대해서 지금 예상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로서 되게 아쉬운 것은 지금 굉장히 급박한 상황인 건 맞고 소득 지원이 필요한 건 맞는데 조금 더 뭐 한 2, 3일이면 되니까요. 조금 더 어떤 과학적인 경제학이겠죠. 과학적인 어떤 근거라든가 어떤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램은 뭐 어떤 정책을 하든 경제학자의 이야기를 그냥 듣는 것이지 정책의 의사결정은 사실 정치인들 혹은 뭐 국회 혹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은 사실상 이제 자문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어떤 방향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부정적인 효과, 긍정적인 효과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차피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바람은 이번에 어떤 형태로든 뭐 경기도에서 재난소득 이제 지급하기로 사실상 거의 이제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경작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또 하셔야 되냐면 일종의 바람입니다. 이러한 정책 이후에 데이터를 모아서요. 실제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했을 때 임금은 어느 정도나 변했고 평균적으로 기업들의 매출액은 얼마나 변했고 그 다음에 고용 유지 효과, 고용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관찰하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냥 유지를 한 건지 이런 10만 원의 재난소득 이후에 사람들의 경제 활동이 조금 더 활발해져서 안 그랬었으면 레이오프를 했었어야 될 직원을 계속해서 고용을 유지한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사실상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제 데이터들을 제 생각에는 광범위하게 수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의사결정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램은 좀 그런 작업들을 추후에 같이 좀 병행을 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거시경제학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장기 경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장에서는 첫 번째로 간단한 소개, 현대 경제 성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던 이코노믹 그로스, 그다음 이런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소개하고요. 이제 2장에서는 본격적으로 경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주로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로그의 개념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겠습니다. 로그를 사용하면 편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소개를 할 것이고 경제 성장률, 장기 경제 성장률 계산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어서 전 세계에 걸쳐서 경제 성장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지 간단하게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마지막에서는 경제 성장이 초래할 수 있는 성장은 뭐 항상 좋은 측면도 있겠지만 이제 소득 불평등이라든가 경제 성장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위너와 루저가 공존하겠죠. 경제 성장에 의해서 위너가 존재한다면 그로 인해서 이제 루저들도 존재할 텐데 이제 그러한 비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